여보, 여보, 여보!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라니까요. 2023년 10월 14일 새벽 5시 20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70세 남성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잠든 채로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아침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여러 번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고 결국 119에 연락했고 도착한 구조대는 남편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내린 사인은 자는 중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돌연사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평소 고혈압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등산도 즐기시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잠든 사이에 그렇게 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남기신 아내분이 저희 병원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자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행위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잠만 잘 자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60대를 지나 70대에 들어서면 그 잠을 자는 방식 자체가 건강의 무게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소중한 건강 정보 챙겨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일이 이런 겁니다. 요즘 들어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밤에 자꾸 깨요. 화장실 때문에. 어느 날은 자다 숨이 막힌 것 같아서 깼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위험한 잠버릇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베개 습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베개는 높아야 목이 시원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베개 2개 혹은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이 꺾인 자세로 잠들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고 숨 쉬는 통로가 눌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밤사이 산소가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젊을 땐 버티던 자세도 나이 들어서는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강호진 어르신은 잠들 때 숨이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자세를 바꾸고 베개를 낮은 걸로 바꾸고 난 뒤부터는 그 숨막히던 밤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게 어르신들 대부분의 말씀이세요. 또 하나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TV 시청 혹은 스마트폰 사용. 이건 단순히 눈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불빛 자체가 우리 뇌에게 아직 낮입니다 하고 착각을 시킵니다. 뇌가 이제 자야지 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선 조용한 어둠과 느린 호흡, 그리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까지 뉴스, 드라마, 유튜브 시청. 이건 뇌를 자극 상태로 만든 채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는 시간은 길어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는데도 몸은 못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몸이 무겁다, 머리가 띵하다, 자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70대 이후엔 이 영향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 뇌가 신호를 주는 힘도 약해지고 몸이 쉬어야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바꾸셔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전 30분은 조용히 불 끄고 앉아만 있어 보세요. 그냥 눈 감고 아무 자극 없이.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뇌는 그 시간을 휴식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몇 주만 그렇게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 요즘 한 번도 안 깨고 잤네?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잠깐 이거 꼭 말씀드릴 거. 이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오히려 정보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취침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은 생명을 가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해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잠 많이 자면 밤잠 못 잔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낮에 졸리면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낮잠이 1시간 넘는다? 그건 오히려 밤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너무 피곤할 땐 앉아서 15분만 눈을 감고 계세요. 이걸로도 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엔 더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72세 이도현 어르신 예전에 낮잠을 2시간씩 주무시다가 밤마다 3번은 꼭 깨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는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는 시간보다 자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소중한 사람 또한 지켜주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상당수는 피곤해도 잠을 못 잔다고 하세요. 분명히 하루 종일 힘들게 보내셨는데도 밤이 되면 오히려 머리가 말똥해지고 뒤척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주무실 때 조명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열의 8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화장실 가야 하니까 작은 등 하나는 켜둬요. 너무 깜깜하면 불안해서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수면등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가 되면 조명 하나가 뇌에 주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어두워야 이제 자야겠구나 하고 느끼고 멈춰야 할 장기들이 하나씩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은 불빛이라도 계속 켜져 있으면 몸은 쉬지를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결국 수면 중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소화기관은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 아침이 돼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빛을 끈다고 무조건 불편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권해드려요. 불은 다 끄시되 센서등 하나만 화장실 쪽에 설치해 보세요. 움직일 때만 켜지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완전한 어둠을 유지할 수 있고 화장실 가실 때는 안전하게 불빛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76세 정동호 어르신께서 직접 실천하신 건데요. 처음엔 불 꺼놓고 자는 게 무서웠다고 하셨던 분이 2달 뒤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자다가 깨는 일이 줄었어요. 새벽에 땀도 덜 나고요. 이건 단순한 조명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에는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요.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런 말씀들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70대 이후에는 밤중 소변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넘어짐이라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졸린 상태로 화장실을 가시다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장드립니다. 자기 전 2시간 전까지만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물을 삼가시라고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확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진료한 75세 이정규 어르신, 하루에 물을 10잔 넘게 드시면서 물이 건강에 좋다니까 계속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2~3번은 꼭 일어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만 조절해 드렸더니 이상하게 그 뒤로는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분명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엔 물 섭취를 줄이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눕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70대 이후에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누워버리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밤사이 속쓰림, 답답함, 더부룩함이 생기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목 뒤로 쓰린 느낌, 기침, 가슴 답답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후 30분만 앉아 계세요. 가벼운 정리나 설거지, 산책도 좋습니다. 몸이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보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로도 수면 질이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70대 이후엔 소화와 수면이 연결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가족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꼭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잘못된 자세로 자고 있으면 몸은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세 하나, 베개 하나, 이불 하나가 우리의 허리, 등, 어깨를 더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김춘배 어르신은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파요라며 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는 모습을 확인해 봤더니 이불 밑에 무릎 밑에 베개를 껴서 주무시더라고요. 허리를 편하게 하려는 습관이었겠지만 오히려 그게 허리를 계속 꺾이게 하는 자세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계속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아침이면 통증으로 눈을 뜨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베개 위치를 조정해 드리고 무릎 밑받침을 빼고 얇은 쿠션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자고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안 아파요. 살 것 같아요. 잠버릇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은 고통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밤사이 몸의 무게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는 자세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드리는 자세는 옆으로 눕되 다리를 약간 굽힌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허리와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개의 높이입니다. 머리와 어깨 사이가 푹 꺼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높으면 턱이 가슴 쪽으로 말리게 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베개가 좋아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비싼 베개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베개가 좋은 겁니다. 머리를 올렸을 때 목 뒤 공간이 비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쳐지는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몇 겹 접어서 직접 목 뒤에 대보시고 가장 편한 높이를 찾으신 다음 그에 맞는 베개를 맞추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76세 윤만식 어르신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늘 불편해 하셨는데 제가 수건 접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수건 베개를 한 달간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작 이 방법 알았으면 베개에 그렇게 돈 안 썼을 텐데요. 잠을 위한 도구 꼭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몸이 편안한 자세로 잘 수 있게만 해줘도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쓰는 침대 흔하죠.
하지만요, 이미 푹 꺼진 매트리스는 우리 몸의 무게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밤새도록 허리와 어깨에 비뚤어진 힘을 줍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베개를 잘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엉덩이 부근이 뻐근하신 분들, 그건 침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꿔줘. 나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당장 침대를 바꾸기 어렵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나 매트를 하나 깔아보세요. 너무 두꺼운 것보단 몸이 바닥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요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척추가 뒤틀리는 걸 막아주고 수면 중 근육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임도현 어르신,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매일 드시던 분이었는데 침대 위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주무신 지 2달 만에 요즘은 약 안 먹고도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는 환경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잠은 행위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복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이 바로 잠자리 환경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내 몸의 회복을 어떻게 지켜줄지 꼭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녁 늦게 먹고 자면 안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이 70세 이후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꼭 한 사례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2년 8월 저희 병원에 실려오신 71세 이광섭 어르신. 당일 저녁 늦게 족발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주무셨다고 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한 잔 했지. 그날 밤 자는 도중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아내분이 놀라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조치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말이 충격적이셨다고 해요. 심장이 자다가 무리를 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밤 늦은 시간에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쉬질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심장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더 빨리 뛰고 소화기관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뇌는 자는 동안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결국 자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가볍게, 그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 술, 자극적인 반찬은 되도록 멀리 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수면 중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 이는 속쓰림, 기침, 답답함, 심지어 밤중 기도 막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김대우 어르신은 자다가 갑자기 기침하면서 깨는 증상이 반복돼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엔 기도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밤 자기 전에 한두 개씩 마늘장아찌를 꼭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위산을 자극해서 자는 동안 식도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 후 저녁 식단을 바꾸시고 취침 3시간 전까지만 식사를 끝내는 습관으로 바꾸신 뒤로는 기침 증상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요즘은 밤새 푹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뇌와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걸 대부분 그제야 깨달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를 안고 자는 경우 뇌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반쯤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는 띵하고 마음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쓰레기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참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작은 호흡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을 느끼고
심장도 느긋하게 박동을 낮춥니다. 72세 박윤기 어르신, 매일 밤 고민이 많아지면 잠 못 이루셨던 분인데요. 이 호흡법과 자기 전 5분 조용히 앉는 습관을 들인 뒤 요즘은 꿈도 안 꾸고 그냥 자요. 이게 사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 그건 잘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잠들기 전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몸과 뇌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 혹시 가족 중에서도 60대, 70대에 계신다면 꼭 전달해 주세요. 이건 그냥 수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3세 이창우 어르신의 아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사이에 몇 번씩 숨을 안 쉬더라고요. 처음엔 코를 심하게 고는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소리가 멈춘 순간 정적이 너무 길어서 숨이 멎은 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서 깨우셨다고 해요. 그게 단순한 콧꼬리가 아니라 수면 중 호흡 정지였습니다. 우리는 잠들면 몸이 쉬는 줄 알지만 잘못된 자세, 베개 습관, 과체중, 긴장된 목 근육 등으로 인해 숨을 쉬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자는 중에 갑자기 숨을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숨 멈춤이 반복되면 심장이 밤새도록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장마비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난 콧골이 좀 심한 편이다. 자는 동안 아내가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다. 이런 분들 중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콧골이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고통을 말하는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옆으로 자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정면을 보고 자는 자세는 목과 혀의 위치가 기도를 눌러 숨을 더 막기 쉽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자기 전 간단한 목 풀기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세가 바르게 정렬되면서 숨 쉬는 통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배성호 어르신은 자다가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증상이 반복돼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수면 중 심장에 부담이 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자세 바꾸고 목 근육 이완 운동을 드렸더니 이상하게 요즘은 새벽에 놀라서 깨는 일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 의외로 간단한 데서 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는 방의 온도와 습도. 너무 더운 방, 건조한 공기 혹은 지나치게 차가운 바닥. 이것들 모두가 심장에 긴장을 주는 환경입니다. 특히 밤새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 기관지가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호흡이 얕아지고 그로 인해 뇌와 심장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권합니다. 수면 중 가습기 대신 젖은 수건을 두세 장 걸어두세요. 습도만 적절히 유지돼도 숨 쉬는 게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바닥에 찬 기운이 몸을 긴장시킵니다. 얇은 매트를 하나 더 깔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온도는 훨씬 따뜻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오늘 밤 내 심장을 살리는 안전벨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베개는 낮게, 목이 편안한 각도로,
잠들기 전 음식 섭취는 3시간 전에 마무리. 조명은 모두 끄고 센서 등 활용. 낮잠은 15분 이내로 짧게. 수면 자세는 옆으로, 무릎 살짝 굽히기. 방 온도와 습도는 따뜻하고 촉촉하게.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풀기. 이 중에서 하나만 바꾸셔도 내일 아침 몸이 느끼는 변화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